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5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1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이민년 경술월 경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경금 일간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자, 술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고 또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해당이 되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 쇠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하고 좀 서늘한 그런 기운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는 금이 되지만 이를 다시 양과 음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양금은 경금이 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숙살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같으나 양금인 경금에 비해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에 해당이 되는데 같은 숙살지기가 있다 하더라도 경금과 신금은 조금은 차이가 있다. 경금이 좀 서늘한 기운이라고 하면 그래도 음금인 신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금이 온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목처럼 따뜻한 온기냐 그런 건 아니고요. 경금에 비해서 좀 따뜻하다는 얘기지 그 온기, 목화 기운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어차피 숙살기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 오행으로 금이라고 하는 것, 쇠라고 하는 것 그냥 이렇게 오행으로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금인지 어떤 쇠인지 알 수가 없겠으나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쇠 중에서도 어떤 쇠인지 어떤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같은 것이죠. 강하고 단단하고 크고 굵직굵직하고 묵직한 그러한 쇠를 양금이라고 표현하고요. 그에 비해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스러운 것이죠. 부드럽고 유연하고 광채가 있고 조금은 아름다운 미적 감각도 있는 것이 또 신금이다라고 음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완철금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철금, 완자는 완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거칠고 투박하고 좀 묵직하고 날카로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완철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무쇠 같은 개념이라든가 강철 같은 개념, 원철과 같은 개념,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광산에서 금방 캐는 원석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죠.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말로 비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완철금은 길들여지지 않은 단련받지 않은 그냥 그 천연의 그냥 철광석과 같은 재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단련을 마친 매끈한 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보석에 많이 비유를 하죠. 또는 뭐 주 같은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도자기 같은 것들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신구 같은 거, 장신구 이런 그다음에 여러분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주얼리 같은 거 있죠. 여러 가지 보석, 반지, 뭐 귀걸이,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 다 신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금은 단련을 마치기 전의 야생마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신금은 단련을 마친 준마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생마는 조련사가 길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준말은 깨끗하게 닦아서 타고 과시용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신금은 귀걸이는 귀에 걸고요. 뭐 가락지는 손가락에 끼고요. 시계는 손목에 끼고요. 그 다음에 뭐 안경, 뭐 요즘 선글라스 굉장히 비싼 선글라스, 명품 선글라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다 태 같은 경우는 오늘 딱 그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끼고 바깥에 과시하는 용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이 신금 일간들이 그래서 약간은 좀 과시하는 과시욕들이 있고요. 자기가 신금 보석이라고 하는 어떤 좀 우월감 같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금이라고 하는 것, 혁을 좋아하죠. 변혁을 좋아합니다. 경금, 신금 또한 변혁을 좋아하기 때문에 경금, 실금 일간들이 구태의연한 것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항상 바뀌고 변혁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 일간 중에서 특히나 경금 일간들이
명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체게바라든가 우리나라 뭐 옛날에도 이 뭐랄까 이성계가 뭐 경금일간일지는 모르겠으나 성향 자체나 경금이 그렇게 이것을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요. 경금하고 성금이 좀 경금이라든가 신금하고 성격이 좀 반대되는 것은 이제 무토, 기토, 토일간들이는 대체적으로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좀 이제 오래된 된장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경신금일간들은 변형 새로운 것을 많이 추구하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금일간은 아까 또 말씀드렸처럼 용도 쓰임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단련을 해야 된다.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로서 단련을 해야죠. 화로서 단련을 하는 것이고요. 화로서 단련할 때 병화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화가 없을 때는 임수로서 이제 세진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은 경금은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정화를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크고 정화로서의 용도 쓰임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선책은 정화를 쓰는 것이고 차선책은 임수를 쓰는 것이다. 만약에 또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간목을 같이 대동해서 써야지만 정화가 크게 열을 온도를 올려야지만 경금을 등이 다스릴 수 있다. 경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정화도 다 같이 왕해져야 되는 거예요. 경금이 왕한테 화가 약하다 그러면 그 작은 화를 가지고 경금을 단련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금하죠. 그 화가 금을 극해서 단련할 수도 있고 화가 금을 극해서 금을 못 쓰게도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금다하면 화식이라고 그랬어요. 금다화식. 금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를 들면 1000톤짜리 무쇠가 있습니다. 그 1000톤짜리 무쇠를 녹이어서 단련하기 위해서는 저 포항제철이라든가 광양제철이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곳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불을 쏴질러야지만 그 금을 녹이든 단련을 하든 해서 용도 있게 만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1000톤짜리 쇠가 있는데 라이터 2개 가지고 그걸 단련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게 바로 금다화식. 금이 원래 화가 금을 극하지만 금이 너무 많게 되면은 오히려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다화식이기 때문에 경금일간 정화를 쓸 때는 그래서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뜨거운 온도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야지만 능히 왕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병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고요. 병화는 단지 7살로서 작용할 뿐이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뭐 경금 사주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술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술월 절기로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이 구분이 되고요. 한로가 되어야지만 6월에서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요. 상강은 이제 서리가 내린다고 해서 이때부터가 아니라 이제 술월도 기온 자체가 굉장히 차가운데 이제 그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리로 바뀌게 되니 상강절부터 즉 술월의 상반월이 아니라 하반월부터는 한기가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이제 절실해지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술월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입동을 거쳐 해월로 넘어오게 되니 술월은 환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술월뿐만 아니라 진술, 축미월이 있습니다. 진술, 축미월. 이 진술, 축미월은 모두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크게 놓고 봤을 때 신월, 유월, 술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가을이 되죠. 신월도 가을, 유월도 가을, 술월도 가을이나 구분한다면 신월은 초추라고 해서 초가을이고요. 유월은 중추, 술월은 모추라고 표현해서 늦가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씩 4개월이 만들어지니 12달이 다 3개월씩 묶여서 4개절이 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진술축미월은 4개월이라고 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하고 또 토가왕한 토왕절이다. 해서 이 술월은 신유술 서방에 있지만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토가왕한 계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월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고 건조하다. 저온, 건조한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술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술월에 태어난 일간 경금이 되겠고요. 경금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고 만약에 화가 없으면 임수로서 세진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월령 자체가 토가 이렇게 많게 되면 토는
금을 생하는 관계, 토생금의 관계가 되겠죠. 하지만 경금이든 내일씩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든 간에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토생금이 아니라 토다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토다매금은 다른 말로 토후 매금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토가 금을 생하나 토가 많아지게 되면 금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경금이나 신금 일간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 최고 꺼리는 것이 토가 많아져서 나를 땅속에 묻어버리거나 또는 나를 더럽히는 것, 오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꺼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술월 자체도 월령 자체도 토가 많은데 천간에 무토가 도출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건 10중8구, 9활, 8할은 이건 매금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무토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기토가 도출을 하게 되면 기토 또한 경금을 갖다가 오금시켜서 화로서 단련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토기토입니다. 특히나 이제 무토 투출하게 되면 10중8구 매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무토기토가 투출하거나 투출하지 않거나 뭐는 필요하다. 반드시 간목은 좀 있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경금이 토에 의해서 매금되는 것을 조금 막아 주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는데,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함으로써 용도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화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토가 있게 되면은 이 화생토 토생금에서 화가 금을 단련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토가 이 술월에는 무토기토가 투출하든 투출하지 않든 간목이 있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험된다 그러죠. 술월은 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보험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수월의 간목을 얻었다. 근데 수월의 간목 자체는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토를 제하기가 좀 간목 혼자서는 버겁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간목을 갖다가 생조해 주고요. 경금을 갖다가 도세 깨끗하게 도세 주옥까지는 아니죠. 도세 주옥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뜻하는 것이고 그냥 경금한테 묻은 도세해서 세진 티크를 닦아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월 같은 경우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하고 임수로서 간목을 생주해 주면서 경금을 도세한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 바로 이것인데, 만약에라도 술월에 신금을 이렇게 본다거나 유금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일간이 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간목은 토를 제하는 용도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금이 왕해지는 경우에는 이때는 다시 원칙적으로 들어가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으로 써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천간의 임수가 드러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요. 지지로 수 한 점 정도 신중에 있는 임수 정도만 있어도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주해 줄 때 간목도 나름대로 약하기 때문에 간목을 좀 생주해 줄 필요가 있다 정도로 해서, 수가 정화를 쓸 때 수가 천간으로 투출되는 것 좋지 않고요. 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술월에 토가 많아지는 것을 대비해서 간목을 쓰고, 화가 일간이 그렇게 왕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정화를 쓴 것이 아니라 임수를 쓰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지로 신유금 등을 봐서 일간이 왕해지는 경우에는 술월이라 하더라도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주해주는 원칙으로 들어갈 수 있다. 수가 필요하면 천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지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도 정리를 해두시고요.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경금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사주로 볼 때 첫 번째 일간의 특성, 두 번째 월령, 월지의 특성, 세 번째 격국을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술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됩니다. 그래서 양이 되는 것인데,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경금이 술토를 보게 되면 저거는 그죠? 생하자죠. 나를 생한다고 해서 생하자가 되는 것이고, 생하자는 육친으로 인성은 다시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없다. 인성 중에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 자 이렇게 양대양이 되는 것이니 편인 격에 오히려 토가, 물론 술월의 경금이 약하진 않습니다만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자칫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술월의 경금은 사주를 분석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죠. 술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금, 정화 또는 무토가 있는데, 여기서 신금이 투출됐다고 해서 겁직격 또는 양인격으로 논하지 않으면 투출되든 말든 상관없겠고요. 얘는 만약에 정화가 투출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얘를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관격이 되는데, 야 술월에 저렇게 인성이 많은데 화가 다시 이렇게 있게 되면은 얘는 나를 매금하려고 하는 것이고 얘는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토가 많게 되면 화가 경금을 뭘 할 수 없다. 그렇죠. 단련할 수 없겠고 오히려 토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 이 화는 나를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토를 생해서 나를 오히려 매금시켜 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데 신월, 유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화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가旺할 때는 정화를 그래서 섣불리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간목을 쓰고 임수를 쓰게 되는데, 일간이 많은 경우에는 뭘 쓸 수 있다? 그렇죠. 정화를 다시 쓸 수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일지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경신일주 이렇게 되게 되면 간여지동이라고 또 여러분들 말씀하실 텐데, 간여지동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여지동도 일지에 있는 것이 나한테 도움을 주느냐 도움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놓고 본 것이 더욱 합리적이죠. 이렇게 되면 토왕절에 비견겁제가 있게 되면은 오히려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경금이 다시 있어. 이거는 술월이라 하더라도 마치 신월이라든가 유월과 같이 금이 굉장히 왕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임수를 쓰기보다는, 원래 술월은 임수 간목 임수를 쓴다라고 했지만 이때는 이제 원한적으로 가서 정화 간목을 쓰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된다. 이 연지를 보게 되면 임목을 봤죠. 임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은 것이니 이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예를 들어서 정화를 본다라고 하면 정화를 생겨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니 나쁘지 않은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화를 써야 될 때 뭘 쓰게 되면 임수가 있게 되면 이 임수는 오히려 병이 될 수도 있다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시를 볼 때 정화가 있게 되면 임수가 투출된 것은 조금 안 좋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정화가 투출해서 용신을 쓸 때는 수가 필요할 때는 지지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천간에 드러나게 되면 그 수는 화를 잡고 억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좋지 못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생시에서 다시 금만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금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으로서 임수의 용도가 생기지만, 화를 보게 되면 임수의 용도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술중 정화는 있긴 하더라도 경금을 단련하기가 좀 매우 어렵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생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술월의 경금 자체가 조금 토가 많아서 문제가 될 때 신금을 보는 것은 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했죠. 일간에 왕해지게 되니 이때는 능히 임수로서 임수 간목을 쓰기보다는 정화를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수를 보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신금을 끌어당겨서 뭘 한다? 신자진 수국을 형성한다. 물론 진이 없기 때문에 신자 반합이라고 하죠. 반합수국이 되죠. 그렇게 되면 물론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다 하더라도 신자 수국하게 되면 임수의 세력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커지게 될 것이고요. 술월에 제가 상강도 지났는데 금수의 기운이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병화로서 조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술에 통곤되어 있고요. 인의 생을 받는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이 병화는 뭐는 할 수 없다. 조후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뭘 할 수 있다.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냥 조후의 용도로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만은, 귀를 얻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조후가 되면 단지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은 좀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재물을 얻는다. 꼭 재성이 있어서 재물을 얻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조후만 잘 돼도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이 병화가 어디에 불을 주죠? 연지는 재성의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성의 용도가 있으니 당연히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운이다. 칠살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운을 얻는다도 예를 들어서 나라의 녹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문관이 아니라 무관 쪽으로 경찰이라든가 또는 군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는 운동선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자신은 뭐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왕신을 갖다가 이렇게 잘 써먹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관은 아니지만 칠사를 써먹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는 아니죠. 정화죠. 정화도 또 조우할 수 있지만 조우의 공력은 병화를 따라가지 못하고요. 이 정화가 투출되면은 멀리 있다 하더라도 인중간목의 생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인해 통을 할 수 있으면 이 경금으로서 아예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죠. 이때 정화를 쓸 때 임수가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보시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명식 중에서는 그래도 정축시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짜임새가 좋습니다. 간목이 투출되지는 않았더라도 인중 간목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 자체도 충분히 세력을 얻었습니다. 정화를 얻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임수가 조금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이 임수는 나중에 특히나 여명으로 갔을 때 이 화운 때는 이 임수를 또 나름대로 아주 잘 요긴하게 써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축시 나쁘지 않게 보는 거고요. 남자로 태어났을 때도 초년에 수가 많을 때는 이 임수에 좀 작용이 안 좋게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구조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추천한다, 오늘 반드시 태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정축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인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인신충 하게 되면 인목도 깨지고 그래도 그나마 경금이 뿌리를 뒀던 신금을 얻었으니 간여지동이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인신충이 돼서 나쁜 거고요. 더해서 술 중에 있는 무토 투출하게 되면 십충팔구 뭐라 그랬죠? 토다 매금의 임수까지 끝, 이렇게 되게 되면 사주가 완전히 일그러진 영웅이 돼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경진시는 그냥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인중병으로서 조우할 수 있을 뿐이다. 일간을 왕한데 이런 경우에는 인중병으로 조우하고요. 왕신은 어떻게 한다? 그냥 임수로서 그냥 설기순세한다. 그냥 설기순세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 신사지 사신합수 금수가 다시 왕해지죠. 역시나 인중병어로서 조후하고요. 임수로서 단지 설기순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예요, 단지. 그래서 그냥 삶이 단지 그렇게 그냥 순세하면서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모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화를 얻긴 얻었습니다만 천간에 투출한 것보다는 지지 있는 것은 좀 약하죠. 이거 인옷을 화국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본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화국을 짜기가 좀 어렵고요. 중간에 이렇게 되게 되면 금이 있게 되면 더더군다나 화국을 형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100%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저 어느 정도 합력을 가지려고는 하지만 천간에 경금 2개, 임수 2개 있으면 이거 지지에서 여기 신금까지인데 합이 되겠냐고, 거의 합력이 한 5% 미만, 그러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요왕이기 때문에 오중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인중병화로서 조우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조금 화를 억압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니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썩 좋진 않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여명을 통해서 무신대운 인신충 요때 뭐 썩 좋지는 않겠지만 인간의 뿌리를 완전히 깨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넘어가게 되면 여자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수운 때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모군 때도 제가 봤을 때는 모군 때는 금이 세력을 얻어야 되는데 금수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여자 같으면 이못이 좀 생각해 볼 만한데, 남자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추천드릴 만한 생신은 아닐 것이다. 자,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너무 태왕해지죠. 남녀 불문하고 어렸을 때 이런 애기는 키우기가 좀 많이 어렵다. 드세거든요. 일간이 왕한데 식상 왕해지게 되면 제멋대로, 일간이 금이 왕한데 다시 초년에
기후 경신대원대 하면 이 고지를 누가 꺾지를 못합니다. 이거 자칫 애 키우기, 잘못 키우면 애가 또 삐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간이 너무 태왕해지는 것이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병자시하고 병술시하고는 차이가 좀 크죠. 병자시는 그래도 수가 세력을 얻는 것이지만 병술시는 수가 세력을 크게 얻지를 못하죠. 신금 하나에 금수가 세력을 얻게 되는데, 만약에 원국에서 인신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이렇게 인신충이 될 때는, 이때는 일간 경금의 뿌리가 상처를 크게 받기 때문에 이럴 때 매우 좀 21살이면 대학 들어갔을 때인데, 그죠? 이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병수시는 저는 조금 꺼리게 되겠죠. 정해시는 정가 투출돼 있다 하더라도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여자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꺼릴 수 있는 생시가 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간이 왕것 좋은데 생시하고 배합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진 않고요. 임수가 이럴 때는, 화를 쓸 때는 임수가 좀 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단점으로 작용한다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